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채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유사한 분야의 기관들은 입사 시험을 같은 날에 치르는 합동 채용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함께 공공기관 합동 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일단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공기관 합동 채용이 무엇입니까? 네, 방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공공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기던 채용 방식을 바꿔 유사 기관을 그룹별로 묶어 한날에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합동 선발 방식입니다. 네.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321개 공공기관 중 잠정 59개 기관으로 채용 인원은 3,000명에서 4,000명인데 네. 올 하반기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합동 채용은 금융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네. 금융공기업은 대체로 한국은행과 같은 날 필기시험을 시행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2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한국은행과 같은 날 필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금융공기업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를 A매치데이라 불렀습니다. 그동안 금융공기업에만 적용이 됐던 합동 채용을 이제 공공기관으로 좀 확대를 시키겠다는 네. 건데요. 이게 도입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기존의 분산 채용으로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자는 차원에서 네.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 시험장 빌리기도 어려운데 중복 지원으로 인한 결시도 많고 중복 합격으로 인한 그 수습 교육까지 마치 인원이 퇴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 연수 중인 사람이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은 추가 합격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네. 통상 필기시험은 예비분을 고려해서 지원자의 1.2배 정도를 준비하는데 결시가 많으면 그만큼 낭비원이 커집니다. 한편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해 상위권을 제외하고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인기가 있는 업종에 쏠리는 걸 좀 막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중복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수험생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준생이 마루타냐 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수렴 없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지준생에 대한 사전 배려 없는 일방통행식 탁상 행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합동 채용을 하면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고 한번 불합격하게 되면 1년을 더 기다리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네. 지준생들의 얘기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정부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합동 채용 제도의 목적과 장단점, 효과, 문제 발생 시 취업 지원 정책 조정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바가 없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한날 한시에 시험을 보게 됐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각 기관별로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산업 계열에 속한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적합한 시험 유형과 직무만을 고려하여 준비한 사람들보다는 산업군을 1순위 그리고 직무를 2순위로 고려해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의 공공기관이 자기소개서나 직무 경험서에 요구했던 바가 자신이 가고 싶은 분야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싶은지를 정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자기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합동시험을 통해 특정 산업군만 집중한 이들의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경쟁률 조정을 달성함과 동시에 네. 취업 준비생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플랜 B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는 오랜 기간 한 기업만 집중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공기업의 고시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간 합동 채용을 하던 금융공기업의 경우 일반 공공기관 사무직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만 전기나 기계, 화학 등 이공계열의 경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서만 대거 채용하기 때문에 네네. 합동 채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직 등도 특정 기관에서만 채용하기 때문에 같은 날 시험을 볼 경우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심각한 청년 구직난에 지친 수험생들이 선택의 기회 축소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정말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반대로 합동 채용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기관이 시험 일정을 서로 달리 운영해서 예측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네. 그 일정을 조율함으로써 취업 준비생들이 신뢰성을 높여 반기별 계획에 따라 구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처럼 연간 채용 일정을 확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면 계획적인 구직 활동에 선순환을 만들어 개인의 취업 계획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는 그 공백기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 넣어 시간 허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합동 채용에 좋은 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율이 낮아져서 경쟁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존의 공공기관마다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응시기간에 눈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원한 기업에 대해 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만큼 뚜렷한 목표의식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몇 군데만 준비하는 입장에선 오히려 낫다거나 중하위권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걸 보자면 이번 제도가 좋다는 식도 있었습니다. 네, 공공기관 합동 채용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뭐 이전에도 시행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난 네. 2004년도에 있었는데요. 네. 한전과 발전자회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그리고 한국감정원 등 15개 기관이 합동 신문 공고를 내고 그해 3월 21일에 필기 시험을 동시에 치렀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일부 중복 합격자 이탈의 문제점은 완화되었지만 네.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우수 인재 확보가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기관일수록 어려움이 커서 네. 이후 합동 채용에 참여를 주저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진행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당시 공공기관들의 채용 시 학력 및 연령 제한 폐지까지 겹쳐서 일부 비선호 기관 합격자가 미래를 못 버리고 네. 선호 기관의 직딩 수험자가 되는 문제점도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합동 채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합동 채용이 취업 준비생들의 고충을 생각하기보다는 뭐 비용을 줄이고 또 중복 합격자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했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기재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공공기관의 경우 이제 중복 응시자가 많고 이중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이직률이 기관별로 10%가 넘는 것도 있다면서 네. 합동 채용을 하면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직을 줄이고 기관별로 인재를 골고루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일단 시행을 한 뒤에 반응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합동 채용을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네, 하반기가 그렇습니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뭐 눈치 작전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네. 우선은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